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문학개론 강좌를 담당하게 된 보국문학과 오태영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와 걱정이 사회적으로 분출됐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에 따라서 감염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2주 개강을 연기한 데 이어서 개강 후 첫 2주 동안에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서 강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2주간의 동영상 강의가 더 지속되거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어쨌든 일단 2주 동안은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랑 저랑 마음이 맞는 지점이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개강에서 수업을 듣는 데 따른 어떤 불편함,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이번만큼 빨리 개강이 돼서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만큼 그동안의 개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실제 개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문학개론 강좌와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문학개론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 클래스에 제가 공지해 둔 강의 계획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좀 더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개론 강좌, 특히 국어문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개론 강좌는 2개 강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좌는 신입생 전형 강좌입니다. 그래서 20학번이죠. 지금 이제 그 신입생들은 입학식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고 대학생활의 출발을 상당히 더디게 하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그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고요. 그 외에 2, 3, 4학년 또는 국어국문학 전공이 아닌 비전공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는 이 문학개론 강좌에는 다양한 학년, 그 다음에 한국 학생, 유학생 등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학생들이 문학개론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개론 강좌는 기본적으로 국어국문학 전공 기초 과목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공 전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학기 동안 이 문학개론 수업을 듣는 것을 통해서 문학 일반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기초 과목으로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강의 계획서 다들 확인하셨죠?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먼저 우리 수업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마 실제 수업은 1시간 반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 대략 한 2시 45분 경에, 그러니까 75분 기준으로. 왜냐하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비교과 대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연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럴 경우에 건물간 또는 강의실 이동, 또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실시대에 꽉 채워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강의실은 원효관 305 강의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담당자는 아마 여러분들 뭐 기존에 제 수업을 들은 분이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오태영이라고 하고요.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제 연구실 번호, 그다음에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또는 질문,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수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를 바탕으로 발표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표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발표 준비차. 그래서 제 연구실은 원형한 4층에 있는데요. 4층 연구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위치 말씀드렸고 면담은 대체로는 이제 수업 시간 전후인데 항상 그 시간에 제가 뭐 수업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랑 면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서로 조율하고 시간 맞추면 보통 뭐 면담은 한 짧게는 30분 그래서 길게는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강좌 개요부터 잠깐 보실까요?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학의 개념과 문학에 관한 인식, 문학의 범위 및 갈래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문학을 구성하는 고유의 형식적 내용적 자질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문학의 생산과 수용에 관한 역사적 조건들에 대해 파악하는 동시에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 연구 및 창작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4문장으로 되어 있는 강좌 개요의 설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거나 또는 지금 제 말을 듣는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4문장으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공 전문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 개론이라고 하는 이 강좌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분야 또는 어떤 내용을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두루두루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 수업에서 문학개론에서 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학의 장르로서 뭐 시, 소설, 드라마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국가별로 뭐 한국 문학이라든가 일본 문학이라든가 미국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시기별로 놓고 보면 뭐 고대, 중세, 근세,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의 문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이걸 다 이 수업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업은 그래서 한국 근현대 문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굳이 장르별로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우세종이라고 여겨지는 소설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시라든가 드라마 등 여타 다른 장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학 일반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면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이다. 또 특히 이 문학을 둘러싼 어떤 제도, 문학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가, 또 문학에 관한 인식이라든가 문학을 구성하는 어떤 담론 또는 문학 조건으로서의 어떤 컨텍스트들에 대한 이해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좌 목표는 그 앞에 지금 강좌 개요를 4개 항목으로 나눠놨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문학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문학의 범위 및 관례에 대해서 파악한다, 문학 생산 수용의 역사적 조건들에 대해 탐구한다, 문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건 이제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 그 단계별로 각각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강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주요 교재 및 참고 서적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 연구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교재라든가 참고 서적은 수업 시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어떤 특정 교재를 가지고 그 책을 뭐 넘기면서 몇 페이지를 읽거나 그걸 요약 정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그 어떤 해당 주차에 관련된 내용을 뭐 예습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할 때 이게 문학 개론이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학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이 클래스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해당 수업 전에 찾아서 읽고 또는 가지고 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학은 뭐 굳이 따지면 예술의 하위 갈래이기 때문에 문학과 인접하거나 이접한 예술에는 같이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어떻게 다른 예술 장르들과 다른가, 즉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문학이 어떤 측면에서 갖고 다른가를 확인하는 것도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이 문학개론 수업에서는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시종일관 제가 어떤 학문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일방향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체로 전반부 또는 뭐 대략 아주 길게 따지면 학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조금 지나고 나서까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강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토론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포함시킬 거고요.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발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형 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수강생들 간에 상호 소통하고 발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과제, 작성, 발표, 토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성적평가 이 부분을 잠깐 쓰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적은 여러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 인원이 대략 10명이 좀 넘어요. 14명 정도여서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수강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 원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출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제가 있고, 이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 그리고 이 과제 발표에 대한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같이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은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 때문에 2주 동안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확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출석 자체는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학기에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몇 학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주 기준이다라고 하는 걸 잘 염두에 두고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체로 지각을 3회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1회 결석으로 처리를 하고 감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감점 폭은 0.5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출석은 지금 현재로는 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실 A305 강의실에서 만날 때는 모두 다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출석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 사이사이거나 또는 수업 전 시작하거나 끝나기 전에 직접 호명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 시간 출석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하고 나서 제가 그때그때 그 온라인 출결 시스템에다가 다 여러분들 출결사항을 올려둘 텐데 혹시라도 뭔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이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 출석은 10% 10점 비율이고요.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입니다.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서술형 지필고사의 형태로 시험을 봅니다. 객관식, 단답형, OX, 선긋기 없습니다. 모두 다 주관식 서술형의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마 이제 역시 이런 시험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하고 어렵고 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감상한 내용을 적을 수 있게끔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에요. 둘 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시험 보기 전에 대략 뭐 한 2주쯤 전에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시험 범위를 정리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고 공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공지를 하고 그걸 알려드리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된 내용의 질문도 받고 답변도 미리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가 끝나고 시험이 다가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다. 그래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5문제 정도씩 출제를 할 예정이고, 시험 문제는 아마 뭐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7, 8문제 중에 5문제를 쓰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전체 수강생 인원이라든가 수업 진행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인데요. 이 과제 좀 이따가 다시 과제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20% 비율, 20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 작품, 텍스트죠. 텍스트를 선정합니다. 그 텍스트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른 텍스트를 일단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읽었던 텍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하고 조율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물론 과제 작성 제출 양식도 미리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양식에 맞춰서 이 텍스트를 읽고 내가 감상하거나 분석한 내용을 서술할 것인지, 어쨌든 그래서 그 과제를 작성해서 쓰는데요. 요거는 한 번만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따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여러분들 9주차쯤에, 그러니까 발표 토론이 들어가기 전에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차 과제인데요. 이 1차 과제를 제출하고 나면 발표 전주에, 여러분 이제 지금 발표를 대략 5주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그 발표 전주에 저하고 만나서 해당 발표자들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준비하죠. 그리고 나서 발표 진행한 다음에 이 1차 과제, 저에게 피드백을 받은 것 플러스 수강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피드백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 과제를 수정 보완해서 최종 과제로 제출합니다. 이게 언제는 이 학기 말이에요. 15주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과제는 하나인데 1차와 최종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발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수를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차를 냈는데 최종을 안 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차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1차 과제를 내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해서 최종 과제를 내셔라. 자, 이렇게 과제를 내면 2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과제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과제별로 A 등급은 20, B 등급은 18, C 등급은 16, 2점씩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에 반드시 1회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발표가 10점입니다. 발표 전에 어떻게 발표를 할지, 발표 시간, 발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 특히 이때 발표는 내가 준비한 과제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또 그걸 효과적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의 형태로 구현해내고 있는가, 플러스 이제 내가 발표를 하고 나면 다른 수강생들이 여러분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의응답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발표 점수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A가 10, B가 9, C가 8, D가 7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등급 간의 구간을 둬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토론도 10점이 기준입니다. 저 토론은 나 이외에 다른 수강생이 발표를 했을 때 그 수강생 발표에 대해서 질문한 횟수를 감안해서 뭐 많게는 만약에 지금 현재 한 14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변동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3번까지 토론할 수 있는데 그걸 뭐 다 채울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한 10번 정도 했다. 또는 누군 5번 정도 했다. 누구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토론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총점을 가지고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게 되었다. 어쨌든 우리의 평가식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과제, 발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강의 계획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업 시간에 특별히 어떤 특정 책을 주 교재로 삼고 그걸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뭐 다음 주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굳이 읽거나 그걸 요약 정리해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뭐 그다지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교재에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권영민 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9년 판인데요. 이 책이 상대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폭넓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문학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책에서 아주 일정 부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가 정리해서 강의 자료를 이 클래스에 올리거나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지금 저희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자, 뭐 참고 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학 텍스트들이 될 거고요. 이 텍스트들은
사전에 제가 다 스캔해가지고 이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클래스를 통해서 수업 전에 확인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과제 제출과 관련해서 이 과제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과제가 9주차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기 한국 문학에 관한 감상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A4 2매에서 3매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학작품 감상문, 여러분들이 혹시 중고등학교 과정 또는 대학 들어온 이후에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문을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감상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감상한 내용을 작성한 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 드라마가 됐든 이제 희곡인 거죠. 문학 작품이니까 또는 뭐 수필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 문학 작품 또는 문학 텍스트를 읽고 그 읽은 내용, 감상의 내용을 적는 글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돼버리면 뭐 이런 거죠. 무슨 뭐 문학 작품을 읽고 난 착하게 살아야겠다.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어떤 행동을 본받아서 나도 뭐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담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 문학 작품에서의 나타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모습, 현실을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지만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제한적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 문학작품 또는 문학 텍스트를 어쨌든 여러분만의 입장, 관점, 태도, 시선을 가지고 읽어내려고 해야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이나 사물, 사건이나 세계 또는 인간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게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학은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또는 사회를,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똑같이 문학도 그렇게 그런 거다 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지만 문학적 세계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훨씬 더 복잡, 다단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즉 비판적 인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나중에 다 수업을 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지? 왜 얘가 등장하지? 왜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왜 지금 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이런 거지? 하고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감상하는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있게끔, 이거 이제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A4 두세 매 정도로 쓸 수 있는 양식, 항목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에 맞게 문학작품의 감상문을 쓰시면 되는데, 이 감상문이 예컨대 독후감이라든가 또는 무슨 줄거리 소개라든가, 줄거리뿐만 아니라 저자겠죠. 저자 소개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문학작품을 읽는 것을 통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상, 사물, 사건, 세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9주차에 먼저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주차 제출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다 제출합니다. 1차 과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 순서를 정할 건데요. 발표 순서는 이제 3주차 우리가 만나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 순서를 정할 거고, 그 발표 순서를 정하고 나면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저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저 감상문 1차 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달라. 이 부분은 논의에 어긋나니까 아예 빼라. 라든가 뭐 이것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걸 수정 보완해서 발표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고쳐가다가 발표 토론 다 끝나는 15주차 시점이 되면 기말고사 볼 때쯤 저 감상문 최종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와 관련해서는 뭐 당장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학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난 뭐 문학 작품 관심도 없고 잘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저하고 텍스트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데 있어서도 저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오늘은 OT여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학 작품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별 강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한 학기 수업은 15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휴강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해서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7주차하고 8주차에 휴강이 겹쳐 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그리고 5월 5일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사실 부처님 오신 거나 어린이날이나 여러분들이 쉴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이른바 공휴일이니까 이때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7월 2일까지 수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종강을 하게 되어 있죠. 이건 물론 지금 개강이 2주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1주차, 2주차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만 이제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2주차에 되면 문학의 장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 소설, 드라마 3대 장르죠. 희곡, 그 다음에 수필까지 하면 4대 장르, 비평까지 하면 5대 장르인데요. 대체로는 시, 소설, 드라마 3대 장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문학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대체로 이제 근대문학의 역사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910년대쯤이 근대문학의 태동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벌써 2020년이니까 사실 100년 넘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수업 때 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 같은 무정이 1917년에 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연재됐거든요. 그 시점으로만 놓고 봐도 근대문학의 역사는 이미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뭐 독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문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감각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그것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어떤 조건들 뿐만 아니라 문학 생산, 유통, 소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미디어적 환경. 여러분들은 사실은 문자 세대, 언어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세대죠. 인터넷 미디어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감각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하고, 예를 들면 뭐 1920, 30년대에 주로
언어를 통해서 문학 작품 또는 문학 활동을 했던 시대의 문학에 관한 인식과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라든가 또는 문학이 어떻게 근대적인 제도로 정착돼서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2주차까지 강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2주차까지 강의가 끝나면 3주차부터는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3주차에는 일단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전제로 3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이 수업 수강 신청한 이유, 이 강좌에 바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10주차부터 진행되는 이제 문학 감상문, 문학 작품 감상문에 대한 발표 토론 순서를 정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주 두 번째 시간부터는 또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4월 2일 날에는 문학 생산의 역사적인 조건들, 그 다음에 4주차에는 텍스트와 수용미학. 지금은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작가와 독자를 상정했는데요. 이게 텍스트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텍스트라고 불렀을 때는 단순히 명명법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있어요. 또 작가와 독자의 어떤 그 유기하는 관계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둘러싸고서 민족문학, 보통 이제 그 네이셔널 리터러처라고 하는데요. 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의 관계.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왜 이렇게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구분시키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세계화, 이른바 세계가 되려고, 그러니까 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문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주차에는 문학의 개념, 문학사의 개념, History of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의 역사죠. 문학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술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주차 두 번째 시간, 6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문학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주로 1910년 그 어간부터, 10년대 어간부터, 그러니까 한국 근대 문학이 발생해서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이 어떠한 흐름, 어떤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6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문학이 그렇다면 이제 무의식의 문학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학 연구, 문학을 연구하는 어떤 관점, 방법, 또는 이제 문학 연구에서 좀 더 확장되면 문화 연구, 컬처럴 스터디즈라고 하는데요. 문화 연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문학이 어떻게 문화 연구의 일환으로서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9주차에 접어들면 실제로 이제 문학 텍스트를 직접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봐야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우리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 전범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 분석을 한 주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에 접어들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10주차 두 번째 시간, 대체로 5월 21일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진행되는 발표 토론에서 어떻게 발표 토론을 할지에 대해서 그 발표 토론의 과정, 절차, 방식, 뭐 준비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0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15주차 첫 번째 시간까지 이제 발표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이 발표 토론의 순서는 수강 인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강의 총평 정리하고 16주차에는 기말고사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시험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자, 주차별 강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부까지 이제 강의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10주차부터 대략 한 4주, 5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같이 나를 포함해서 그 강의실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한 점은 이 강의 계획서에 부분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또는 그렇게 하죠. 일단은 제 개인 이메일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 빨리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찬가지인데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할 때 제발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 핸드폰에는 여러분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 문학교론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곤란한 상황이어서 너무 아쉽고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학개론 이 강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의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계속 혼자 떠들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낯설고 어색하고 또 개강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리듬이 안 맞고 지치고 이럴 수 있는데 힘들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 해가지고 수업 분위기 저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를 괴롭혀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겠거니 하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수긍하지 마시고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났을 때 문학개론 수업 듣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공부도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이 많지는 않지만 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통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또는 내가 읽었던 거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로 저 학생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차이를 인정했으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넌 그것도 몰라. 이것도 안 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감정 싸움 하듯이 또는 인신공격하듯이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한 학기 동안 함께 수업을 듣는 또 같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 아주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학개론 1주차 첫 번째 시간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로 개강이 2주 연기되고 첫 2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저 역시 뭔가 좀 불편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디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두 번째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